백두산 3박 4일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여행의 최대 위험은 아무래도 날씨가 나쁘면 아무것도 못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니까. 먼저 백두산의 지리를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지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인데 이를 각각 북파, 서파, 남파라고 부릅니다. 이는 천지를 기준으로 각각 북쪽, 서쪽, 남쪽에 있는 능선을 지칭합니다. 동파는 왜 없냐 물을 수도 있는데 동파가 있기는 하나 북한에 속해 있기에 중국을 통해 방문할 때는 세 개의 길 중 하나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패키지의 기본 구성은 북파 하루, 서파 하루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남파는 제한적으로만 개방해서 방문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북파 하루, 서파 하루를 방문하게 되면은 천지를 2번 가는 것인데 이렇게 천지를 2번이나 가는 것은 날씨 때문에 천지를 못 보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번 방문한다면 과연 천지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인천에서 심양까지는 1시간 45분 거리로 생각보다 매우 가까웠습니다. 심양에 도착하니 불길하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입산이 통제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를 위해 연회장같이 생긴 식당에 갔습니다. 잔치 식사야말로 패키지 여행의 묘미였습니다.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는 일종의 만찬장이었습니다. 음식들도 대체로 조화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불길한 먹구름이 보였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입산이 통제되었다고 하자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해졌습니다. 원래는 백두산의 북쪽 능선인 북파에 올라야 하지만 산문이 닫히면서 천지는커녕 산 입구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천지 못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이거 못 안 보았다 그러면 무조건 후회를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산에서 있어야 되는 일정인데 아쉽게도 오늘 산 전체를 이제 출입 금지를 해버려서 대체 일정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지를 못 올라가는 대신에 천지에 산다는 물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백두산에 산다는 산천어 회와 매운탕입니다. 민물고기라 그런지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대신 버추얼 천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일명 백두산 비행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좌석이 움직이는 4D 어트랙션인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멋진 영상을 봐도 실제 산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는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저녁은 삼겹살이었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뒤에 먹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분위기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숙소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백두산 북파 근처에 이도백화라는 곳인데 주변에 비슷한 숙소가 많아 보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은 다행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계단 타고 천지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의 운에 맡기겠습니다. 산문 입구에서는 등산 장비들을 여기저기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의 등산로 입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제서야 산에 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위화감이 전혀 들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백두산의 서쪽 능선을 따라 올라가기에 서파라고 불리는 코스의 입구입니다. 산의 입구이기는 하나 사실상 버스 터미널에 가깝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아주 많은 듯 아주 큰 대기 공간이 있고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두산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갈아탔는데 그 이유는 천지가 여기서 무려 7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에 아직까지는 길이 평평한 편이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개의 역을 지났고 길이 아주 잘 닦여 있었습니다. 환승 중심이라고 쓰인 역에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걸어가는 것인가 싶었으나 사실 더 작은 버스로 환승하는 터미널이었습니다. 아까 타고 온 것보다 좀 더 작은 버스에 탑승해서 다시 1시간가량을 이동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나무들이 좀 더 듬성듬성해졌고 안반으로 된 정상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나무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곳인데도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해발 1950m인 것을 생각하면 한라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비로소 등산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드디어 서파 등산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줄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따라 30분가량 올라가면 정상이 있기에 오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이 분리되어 있고 계단 폭도 아주 넓어서 쾌적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오르니 이런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는 휴게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사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물의 양이 생각보다 매우 많아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오르내리는 가마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400위안, 우리 돈으로 8만원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듯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아서 중간에 여러 가마를 만났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300위안, 우리 돈으로 6만원가량으로 좀 더 저렴합니다. 해발 2420m입니다. 지금껏 올라가 본 가장 높은 해발 고도였습니다. 정상까지는 고도상으로 50m 남은 지점입니다. 워낙 높다 보니 걸어서 구름을 통과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통과하고 나니 날씨가 아주 맑아 보여서 예감이 좋았습니다. 정상에 도달한 것인지 축하한다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중국이라고 적힌 5호 경계비가 있습니다. 북중 국경을 나타내는 비석입니다. 드디어 맑은 하늘 아래로 천지가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이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맑은 천지를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덕을 많이 쌓은 덕분이었습니다. 생각하던 것보다 2배는 더 큰 느낌이었습니다. 단 정상에 이런 크기의 호수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서파 정상에서 보이는 반대편은 북한 땅에 해당합니다. 인기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 정상임에도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줄을 서서 사진을 찍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의 역순인데 대신에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산행이었습니다. 지금껏 가본 산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타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오두막은 사실 비빔밥집이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에서만 할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해발 2000m에서 먹는 산채 비빔밥입니다. 맛도 생각보다 좋았고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2시간가량을 내려가면 등산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로는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한식과 중식이 함께 나와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매우 신기했던 점 중 하나는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호텔 복도에도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먼 길을 오가다 보니 버스를 탑승하는 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오가는 길이 어렵다 보니 날씨가 나쁠 때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서 이동했습니다. 심양공항에서 백두산까지는 약 600km인데 이는 인천에서 심양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길었지만 천지를 보는 순간만큼은 정말 짜릿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